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노브입니다. 일단 노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좀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해양에서 시추를 할 때,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를 짓는다거나 해양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캐낼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정과 가스 유정에 대해서 시추를 하는 작업인데, 그런 시추가 무엇이냐? 제가 그림으로나마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양 플랜트를 짓기 위해서, 해양에서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을 뚫어서 여기서 이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천연가스가 대량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할 때 구멍 뚫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개 기업이 할 수 있는 곳이고, 실상 노브가 거의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이라던가, 양이 아니죠. 네, 품질 면에서 상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나 대한민국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사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진출을 했어요. 네. 생산업체가 한 2010년도부터 대한민국에 진출을 함으로써 이미 대한민국의 조선사들에게 시추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주를 넣음으로써 노브와의 그런 관계가 상당히 돈독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추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주를 넣으면 이제 인도까지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세 개 국가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그리고 싱가포르, 중국,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과 중국은 이미 2025년, 2026년도까지 도크가 꽉 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해양 시추에 대해서는 공급이 막혀 있다는 입장에서 그 시기가, 사이클이 상당히 길게 갈 수밖에 없다. 최소 2027년까지는 최소 2027년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장기간 이 해양식추 산업에 대해서는 꽤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예전에 관련해서 이제 트랜스오션에 대해서는 한 두세 번 정도 분석을 해드린 경험이 있어요. 지금 그때 해드렸던 영상을 좀 잠깐이나마 좀 보여드리면, 이때였죠. 이때 이제 트랜스오션에 대한, 자, 다시 이때 트랜스오션에 대해서는 잠깐이나마 좀 분석해드렸습니다. 트랜스오션 역대급 실적 발표, 완벽한 턴어라운드, 해양에너지 시추 탑픽 이유, 네, 해양에너지 시추에 대한 탑픽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 당시에 주가는 4.16달러였습니다. 4.16달러였고 현재는 좀 올랐죠. 좀 꽤나 올랐을 겁니다. 네, 트랜스오션을 보시면, 네, RIG 트랜스오션을 보시면, 네, 5.68달러로 대략 한 20%, 네, 20% 정도는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오늘은 차량 날짜는 1월 19일, 이제 미국장 개장 전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좀 벌써부터 급락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노브도 장이 열리면 한 꽤나 하락을 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 네, 한 1월 20일쯤, 내일쯤에 업로드가 완료될 것 같은데, 그때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제 해상이라던가 육상에 전부 다 관련된 장비라던가 혹은 엔지니어링까지,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브가 없으면 해양 플랜트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브의 그런 장비가 없으면 해양 시추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 시추, 해양 플랜트, 해양 유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전이라던가 가스전을 시추할 때 필요한 그런 시추 장비를 패키지로 전부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부유식 플랜트라고 할 수 있는 FPS라던가 혹은 드릴십에 쓰이는 그런 장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유식 그런 가스 플랜트, 천연가스 플랜트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흑자전환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도크가 이제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2026년부터 이제 드릴십이 인도가 될 텐데, 시추 같은 경우는 그로부터 1년에서 2년 전쯤에 이미 다 완료가 돼요. 시추는 이
해당 유전에 이제 가스라던가 원유가 충분히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드릴십이 인도되기 1, 2년 전에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한 2024년부터는 2026년에 인도가 된다고 한다면 2024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곳이고, 다만 작년부터 벌써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된다는 곳은 결국 FPS라던가 혹은 이 AS, 그러니까 지금까지 쉬었던 그런 장비들, 유전들을 이제 돌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여전히 좀 시추가 가능한지에 따른 그런 테스트 겸 AS라던가 혹은 장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아마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육상 유전의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해상 유전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그럼 왜 육상이 아니고 해상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해상 풍력 관련해서도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육상 같은 경우는 일단 기간이 상당히 길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땅이 있으면 보통 주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한 명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 이 굉장히 넓은 땅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100명, 200명, 뭐 수천 명까지 땅 주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협상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정부라던가 지자체의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꽤나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상유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고요. 그 두 번째로 보통 이제 육상유전이 있는 곳이 뭐 미국이라던가 러시아, 중동 여기가 끝이에요. 특히 육상유전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셰일가스 붐을 마지막으로 거의 대부분의 유전이 다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추가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출을 할 수 있는 그 땅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해상유전 같은 경우, 해상 이제 시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왜 해상유전을 냅두고 육상유전만 그렇게 발전을 시켰느냐 하면은 사실상 지금까지 육상유전을 발전시킨 이유는 이 스피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유전 같은 경우는 육상유전에 비해서 시추하는데 작업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바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넓죠. 일단 첫 번째 넓기 때문에 그 많은 매장량이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땅처럼 그 직관적으로 뭐 장비를 갖다 대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깊죠. 땅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수면과 그리고 그 땅 안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추를 하는데에도, 탐사를 하는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육상유전이 훨씬 더 유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인프라 투자 혹은 이런 유전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시절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육상유전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해상유전 쪽으로, 특히 해상유전은 이 원유라던가 천연가스를 캐자마자 바로 운송할 수가 있죠. 보통 이런 원유라던가 이제 가스가 대부분이 배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러시아와 유럽 간의 파이프라인이 막혔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기조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오일 메이저든 조선소든 할 것 없이 이 시추에 대해서는 노브의 장비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이고, 쉽게 말해서 반도체 장비에 ASML이 있으면 해양 시추 장비에는 노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랜스오션을 이제 시추업체로서 가장 먼저 분석해드렸고, 이제는 그 시추업체들이 그러니까 시추를 하는 데에 쓰이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노브에 대해서도 이제는 슬금슬금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이 좀 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혜자가 굉장히 클 경우,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경우, 특히나 사이클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진입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거의 제로예요, 제로. 왜냐면 시추를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파이프가 터진다거나 유전이 좀 터진다거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이런 영화들이 꽤 있죠. 트랜스오션을 바탕으로 영화도 있고, 예전에 뭐 BP라던가 이런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뭐 엑슨모빌, 쉐브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런 기업들 간에 만약에 이런 사고가 터질 경우에는 큰 기업들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의 파산에 가까운 정도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 10조입니다. 네, 한번 사건이 터지면 최소 10조 원 정도의 그런 낭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 막대한 양의 원유가 또 바다에 퍼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따라서 이런 장비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훨씬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추후에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한 방에 망해버린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값비싼 가장 이제
100년 이상의 그런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이라면, 직원이라면, 임원이라면, 결정권자라면 결국에는 비용 조금 아끼려다가 내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법적인 제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사건이 터진다면 고의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보다는 나의 안전을 훨씬 더 우선시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상당히 강하게 뿌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굉장히 값비싼 그리고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안정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독과점이지만 앞으로도 독과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양 플랜트 시추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쪽에서도 드릴십을 만들더라도 이 노브에서 생산되는 장비가 이제 사용될 경우에는 이익의 3분의 1을 떼줘야 될 만큼 그 기술적인 회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해양 플랜트에 대한 그런 수주, 우리 대한민국 조선사에서 수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노브가 차세대 신산업으로 밀고 있는 것이 바로 해상풍력이에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땅을 뚫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동력으로 해양 리그, 해양 시추 이제 설비에 사용되던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설치라던가 건설에 쓰이는 그런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따라서 해상 유정 혹은 가스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던가 혹은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에 쓰이는 그런 엔지니어링 장비들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2027년 8년까지가 이번 해양 사이클의 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이클도 해상 풍력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시추 관련해서는 트랜스오션 다음으로 이제 노브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 전이고요. 1월 19일이고 개장 전이고 이제 시장 분위기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하락해서 출발할 거예요. 따라서 업로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주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브에 대한 분석이었고 트랜스오션과 함께 해양 시추에 대해서 각가지 분석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 더욱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